조조의 등장. 한나라 왕조는 영제의 무능과 환관의 전횡으로 벼랑 끝에 서게 되었다. 조정에는 이미 망국의 기운이 돌고 있었으나 영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환관을 총애했으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 나랏일을 팽개쳐 두고 있었다. 영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정사를 휘젓던 십상시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몇몇 충신들만이 나라를 염려하며 통탄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들마저 하나둘씩 십상시에 의해 제거되어 갔다. 바야흐로 환관들의 세상이 되어 전국은 혼란하기 그지없었다. 충신 유도는 영제를 아련하여 통곡으로 간언했다. 폐하, 부디 십상시를 죽이고 이제 나랏일을 돌보소서. 그들은 폐하를 미혹시켜 나라를 망치고 있사옵니다. 영제가 역정을 내며 명을 내렸다. 당장 저 고얀 놈을 옥에 가두어라. 차명에 처해야겠다. 진탐도 영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피를 토하듯 간하였다. 폐하, 유도는 충신이옵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도적이 날뛰니 이 모두 십상시가 폐하의 귀와 눈을 가리고 나랏일을 돌보지 못하게 하여 생긴 화입니다. 영제는 더욱 노하여 진탐도 옥에 가두도록 했다. 밤이 깊어지자 십상시는 신복을 시켜 유도와 진탐을 죽이라 했다. 아예 없애버려라. 두 충신은 옥중에서 십상시의 하수인에 의해 비명에 가고 말았다. 중평 6년 4월 황음무도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영제는 병색이 완연하여 죽음을 눈앞에 둔 것이 보였다. 그는 둘째 아들 유협을 황제에 봉하려 했으나 간교한 중상시 건석은 영제에게 간교를 부렸다. 둘째 왕자 협을 황제로 봉하시려면 먼저 하진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 왕자께서 제위에 오르신 후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하진은 태자 유변의 외숙이자 후환의 대장군이기 때문이었다. 어리석은 영제는 건석의 말을 좇아 하진을 죽일 계획을 품고 은밀히 하진의 입궁을 명했다. 하진은 첩자를 통해 건석과 영제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 입궐하면 죽는다. 우선 핑계를 대고 입궁을 거절한 하진은 궁리를 짜내기 위해 골몰했다. 중대신을 불러 온갖 묘책을 떠올리느라 녹초가 되어갈 무렵 국내 첩자가 헐레벌떡 문을 열고 들어와 급보를 알려왔다. 영제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천우는 하진의 편인 듯 했다. 하진은 원소에게 명해 병력을 지휘하여 앞장서 길을 인도하게 하고 자신은 중대신의 호의를 받으며 입궁하여 영제의 관 앞에서 태자 유변의 황제 즉위를 위풍당당하게 선언했다. 유변이 황제가 되자 유협을 제위에 앉히려는 음모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어린 유변은 꼭두각시 황제에 불과해 영제의 모친 동태우가 실권을 장악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그녀 역시 환관 장양의 아첨에 넘어가 환관과 손발을 맞춰 국정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동태우는 유협을 진류왕에 봉하고 자신의 오라비는 표기장군에 봉하여 자신의 기반 세력을 다져갔다. 동태우가 국사의 모든 일을 장양과 의논하여 결정하니 궁궐은 동태우와 장양의 세상이었다. 유변의 모친이자 동태우의 며느리인 하태우는 동태우와 장양의 횡포를 더는 눈 감기가 어려웠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동태우와 결판을 보기로 마음먹은 하태우는 날을 잡아 연회를 베풀어 동태우를 청했다. 연회가 무르익자 하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동태우 마마, 요즘 나랏일을 돌보시느라 용안이 많이 수척해지셨나이다. 나랏일은 응당 황제와 대신이 맡을 일이지 아녀자의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부디 아녀자의 덕도를 지키시고 장양의 꿰매 빠져 조정을 어지럽히고 나랏일을 망치지 마옵소서. 동태우는 당장에 노발대발하며 연회상을 둘러엎고 며느리에게 육두 문자를 퍼부었다.
동태우와 하태우 고부간의 싸움으로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 동태우에게 갖은 수모를 당한 하태우는 분을 사귀지 못해 화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오라비 하진을 궁으로 불러 밤새 동태우를 제거할 음모를 세웠다. 다음 날 하진은 동태우에게 아뢰었다. 하간에 태우마마가 쉬실 멋진 궁이 있으니 모시고 싶사옵니다. 그 말은 동태우를 성 밖으로 유인하려는 미끼에 불과했다. 하간에 도착한 동태우는 하진이 숨겨놓은 자객에 의해 허망하게 살해되고 동태우의 죽음을 한 그녀의 오라비 동중은 화가 자신에도 미칠 것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태우가 제거되자 모든 권력은 자연 황제의 모친인 하태우에게 넘어갔다. 새로이 조정의 실세로 떠오른 하태우 역시 환관들의 아첨과 간교에 넘어가 나라를 들어먹는 것은 다르지 않았다. 환관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그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원소 등 대신들은 하진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하태우 수하의 환관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소.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더 큰 화가 닥칠 거요. 병력을 모집해 환관들을 남김없이 처단해야 하오. 주부 진님이 나서 말했다. 그리하면 분명 천하의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난데없이 어디선가 박장대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눈길이 웃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니 거침없이 웃어대는 이는 다름 아닌 조조였다. 조조의 박장대소는 그칠 줄을 몰랐다. 하진이 조조에게 물었다. 무슨 연유로 그렇게 웃어대고 있소? 조조는 거침이 없었다. 그저 환관들의 목을 날리면 그만인 일로 병력을 모집한다니 소인이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망나니 하나만 있으면 끝날 일이거늘 병사를 모집하다니요. 이 말을 들은 하진은 조조가 속으로 딴 뜻을 품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조조는 하진의 불편한 심세를 눈치채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조조는 밖에서 홀로 조용히 탄식하며 뇌까렸다. 필경 머지않아 온 천하를 어지럽히고 근심케 할 자가 나타나겠다. 서량의 동탁은 병력을 이끌고 북경으로 들어갈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하진이 비밀스레 병력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기회가 왔다. 그는 사위 이유를 시켜 황제 유변에게 환관의 악행 근절을 위한 상소문을 올리게 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영을 받들어 20만 대군을 모집하기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20만 병력을 끌고 입성할 생각에 동탁은 잠시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의 가슴은 이미 조정에 들어가 권세를 잡는 꿈에 부풀 대로 부풀었다. 하태우의 오른팔이던 환관 장양은 첩자를 통해 하진이 환관들을 치기 위해 비밀스레 병력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하에 있던 자객을 가덕문에 잠복시켰다. 이런 사태를 감지한 하진의 신복들은 그에게 목숨을 보존하려면 궁의 발길을 끊고 조심해야 한다고 간곡히 청했다. 감히 누가 날 해할 수 있겠는가. 하태우와 황제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세를 부리던 하진은 두려울 게 없다고 여기고 신복들의 간언을 흘려들었다. 하태우의 부름을 받고 입궁하던 하진은 결국 장양이 보낸 자객에 의해 단칼에 가고 말았다. 원소와 조조는 하진이 궁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없자 문 밖에서 소리쳤다. 장군께서는 어서 나오셔서 마차에 오르시지요. 그러자 장양과 그의 신복들이 죽은 하진의 목을 베 궁벽에 매달아 보여주며 통쾌하게 웃어 젖혔다. 하진은 진작 세상을 하직했다. 하진이 무참히 피살된 것을 본 원소는 기절할 듯 놀랐다. 분노와 살기를 참지 못한 그는 곧장 조조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칼과 창을 마구 휘두르며 궁 안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원소와 조조의 군사들은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환관과 그 추종자들을 죽였다.
순식간에 궁궐은 곳곳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비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니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환관들은 자신들의 세가 불리함을 알고 있었다. 원소와 조조의 군사들이 마지막으로 노리는 것은 장양의 목숨이었다. 급하다. 장양은 황급히 황제와 진료왕을 데리고 북망산으로 피난을 갔다. 그러나 하진의 부하들이 바로 뒤에서 쫓아왔기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은 자명한 일이었다. 군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면 시신도 온전치 못할 판이었다. 차라리 물귀신이 되는 편이 낫다. 눈앞에 보이는 시퍼런 강물로 장양은 자신의 몸을 날렸다. 나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던 장양은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은 삼국지와 삼국지 연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국지는 진나라 학자 진수가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따라서 이는 삼국지 정사에 해당하죠. 분량도 60권이 넘는 정말 엄청난 기록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는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로 연의란 고전 역사 소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삼국지 연의는 정사를 기록한 진수의 삼국지를 바탕으로 명나라 때 나관중이 집필한 소설입니다. 서기 184년 황건적의 난부터 서기 280년까지 중국 내륙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지난번에 잠깐 등장인물들의 키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사 삼국지와 삼국지 연의에 기록된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은 정사 삼국지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이 삼국지 연의에 실려 있기도 하죠. 아무래도 소설이다 보니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다 강하게 영웅적 면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소 과장하거나 미화되어 묘사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189년 후한의 영제가 사망하고 장양을 필두로 한 십상시의 난으로 인해 대장군 하진이 살해되고 장양 역시 사망하는 내용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탁이 등장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